2021년 8월 26일 오후 5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식장 탈출 넘버원. 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대근입니다. 네.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너무 생소하네요. 그죠? 이상해요. 네. 오늘 이제 종윤 씨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좀 회복 중에 있고, 그쵸. 주원 씨가 백신을 맞았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원 씨하고 종윤 씨가 두 분이 이제 좀 몸 상태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고, 오늘 송영주 해설위원님과 이제 좀 익숙하죠? 그렇죠. 네. 가족 같아요. 이 기회에 가족 같은 거 맞습니까? 네네네. 네. 오늘도 단톡방에 제가 없어가지고. 네. 대본 받으셨죠? 김 PD가 그러더라고요. 네네. 아니, 이 방송이 대본이 있었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대본을 뒤늦게 받았죠. 네네. 그래도 오늘도 글씨체를 크게 뽑아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저도요. 이렇게 가까이서 뵙는 거 이렇게 처음인 것 동안일 같아. 줄이야. 아, 다 알고 저요? 그게 아니라 계시구나. 어리신 거 아니에요? 저 어리시죠? 천하의 누나라고 해도 되나요? 다. 네, 네. 그럼 뭐라고 누님이라 해야 뭐라고 되나요? 할까요? 그러면? 아, 누나가 낫죠? 아, 누님은 네네네네. 무슨데. 그 최란 누나는 나이가 제가 몰라서. 저요? 네. 몇 살일 것 같아요? 알아맞혀보세요. 아, 정말로 몰라서? 저는 근데 제 또래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살이에요? 저는 90년생입니다. 오, 90년생. 네, 32. 32? 네. 그럼 저는 몇 살? 왜 그렇게 친절하게 물어봐? 너무 불친절하게 처음 보는 분께. 아, 그럼 이게 나 몇 살 같은데?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누나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종윤이 형이랑 그리고 방송하시는 걸 제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한 89, 88 정도? 맞나요? 88. 88. 네. 네, 잘 맞췄네요. 그럼. 네, 너무 잘 정확하게 맞추셨고. 맞췄는데? 그쵸? 네. 나니가 다행이네요. 처음으로 막내 위치를 벗어났네요. 그렇죠? 응. 아, 맨날 그치. 막내로 있다가. 막내가 막내였는데. 하지만 전혀 막낸 것 같지 않았어요. 정말 막내였어요? 지금 전혀. 한참 막내예요. 네. 한참 저는 막내. 10년 전에 봤을 때도 저보다 언니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어느 모임에 가나 막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막내로 생각을 안 해. 전혀 그런 느낌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런 네. 느낌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맞아요. 말씀을 잘하니까 네. 느낌이 막내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네. 아니, 그래도 그렇게 포장해 주셔서 혹시, 감사해요. 혹시 또 이제, 저는 처음 뵀으니까, 네. 식장 탈출해서 혹시 처음 뵙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 해서, 아. 인사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식장 탈출 엄청 팬이고요. 오. 네. 아마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표팀 소집 갔을 때, 런닝 뛰면 항상 들어서, 아우, 김 맞아요. PD님한테 요청 드려가지고, 들었어.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축구 해설 하고 있는 황덕연이고요. 주정윤 직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제보를 들었는데, 최란 씨 팬이라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 웃긴 게, 왜 이렇게 뿌듯해, 아니? 그치. 제가 막 나 검- 싫어하는 것보다 낫지. 그치. 요새 제 인스타그램에 그게 자주 떠요. 뭐야, 광고? 광고. 그 네. 누구의 인스타에도 아니, 다 많이 제 뜰 거에도 겁니다. 많이 매일 뜨더라고요. 그렇죠. 보는 아우, 정말 알고리즘이 창피해 잘못됐다. 그 광고 있잖아요. 멋들어지게 한마디 해보시는 겁니다. 그 광고. 나는 연기하는 거.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안녕. 네. 나도 네. 그거. 그 놀림 많이 받습니다. 그게 업체 측에서 광고를 돌리는 건데 네네. 이상하게 그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지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광고가 약간, 도는 것 같아요. 팔로워 중심으로 돌리다가, 그런 느낌? 무슨 광고가 게릴라전을 해. 그래서 정말 민망할 지경입니다. 그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광고들 잘 보고 있고, 식장 광고를 보실 탈출도. 게 아니라 이제 네. 강의를 들어야 그렇죠. 되나? 돈을 끊으셔야죠.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진지하게, 어머니들도 괜찮나요? 제가 어머니? 어머니를 이거를 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좀 그런 고민이 있으세요. 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외향적인 성격인데, 어머니는 좀, 부끄부끄? 네, 그리고 이제 낯선 분들이랑 얘기하실 때 주로 이제 듣는 입장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 최란 누나의 이제 또 그 스피치 강의를 네. 지금 한번 추천해드려야죠. 할까 좀 그럼 고민. 어머님 퍼지시죠,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되시죠? 어머니가 65년생이시니까 65년생. 좋죠. 65년생 몇 살인지 알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자, 뇌를 거치지 않고 대답해요. 57. 57. 아닌가요? 맞아요. 57 맞죠? 맞습니다. 네, 57. 영업할 때는 뭐 그냥 막 들이네요. 57 괜찮나요? 57 괜찮죠. 아, 네, 저 그럼. 뭐 70대까지, 80대도 지도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노련합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늙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강추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황덕연 해설위원 또 같이 또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저 약간 좀 연예인들하고 방송하는 느낌이라. 왜냐면, 그러니까 뻥이 아니라. 목소리만 듣다가. 그러니까 영상도 봤죠. 이제 가끔 이스타 채널에 이제 올라오고, 그 이스타 TVM 거기에 올라오고 이제 저는 주로 음성을 이제 항상 듣다가 이제 오늘 제가 직접 방송에 사실 이게 식장 탈출은 제 포지션에서 나오기가 좀 저는 힘든 방송이라고 결혼 안 생각을 하셨죠? 네, 그쵸. 여자친구 있으세요? 지금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좀 힘든 방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어떻게 기회가 잘 닿아서 나오게 돼가지고, 저는 물론 영주 형님도 계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저도 이 방송하고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틀 전에 부부싸움하고 지금 무건 수행을 하고 왔거든요. 네. 이 방송 폭파시키고 갈 겁니다. 오늘 또 동기가 바짝 올랐구나. 네. 다 이러고 삽니다.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어쨌든 원래 사실은 오늘 류청 기자님인가가 오시기로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급하게 못 오시게 됐다고. 이제 아직 밀접 접촉자가 이제 확정은 아니고 이제 한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그분이 양성이 나오면 이제 청이 형이 이제 밀접 접촉자가 되는 상황이라 뭐 이제 이왕이면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급하게 그래서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님이 오셨는데 원래는 이제 류청 기자님이 오셨을 때 류청 기자님 코너가 있었어요. 그분의 어떤 결혼 생활이라던가. 약간 뒷목 잡혀 사시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게 부부 사이에 풀리지 않는 숙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옮겨가지고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님께 약간 뭐 연애 스토리라던가. 너무 재밌겠다. 뭐 결혼을 준비하다 실패했다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괜찮죠. 있어요? 있어요? 결혼 준비를 했었어요?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만약 이 코너를 하면, 저는 이제 제일 최근에 만났었던 친구가 이제 그런 결혼 케이스라. 준비했었어요? 네? 결혼 준비를 했었어요? 저는 나만 생각했나 그렇게?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럼 보면 서로 부모님한테도 인사드리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잘 안 됐던. 아쉽게도 잘 되셨습니다. 네, 잘 된 거예요. 그럼요, 좋은 일입니다. 우리 뭔가 노래하고 있어 지금. 야, 이거 진짜 매겨도 정말 다양하게 매긴다. 아니 요새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요. 이거 위에서 이제 손수호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오늘 나오기로 했었던 청이 형. 이제 가끔 저희가 히든풋볼 때문에 같이 방송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뭐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두 분이 굳이 왜 그런 생각을 결혼하려고 하냐?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이 방송 듣는 그 솔로 남성분, 여성분 꼭 결혼하세요. 네. 나만 살아갈 수 없다. 찰나의 행복과 끊임없는 감정 소모. 지금부터 지금 방송 폭파 들어간 건가요, 혹시? 미친 듯한 고통 이런 거를 다 같이 즐겨야 됩니다. 유청 기자 꼭 초대하세요. 네, 이 사람이 멘트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억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정말 불운해 보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불운해. 근데 멘트만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다시 결혼할 것입니다 하는데 감염증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컴퓨터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입력돼 있는 말을 그냥 뱉는 느낌. 네, 제가 드디어 루트닉을 써봤습니다. 네. 머리숱이 풍성해진 그러고 보니까 아니 벌써 나타나질 않아. 모자를 벗고 왔어. 오늘 처음 자신감 거 아니야? 맞아요. 자신감이. 사실은 루트닉 효과? 제가 이 소갈머리가 점점 빠지고 있어요. 맞아, 거기 빠져요. 네, 이러다가 지단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루트닉을 받은 지가 꽤 됐는데 쓰지 않고 있다가 지난 방송 하고 나서 꼭 써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는 효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모자 벗을 맛이 나죠.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처음 먹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루트닉 쓰면서 좀 읽어봤는데 탈모에 좋은 9가지 성분을 배합한 홈케어용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좀 생겨서 요즘에는 또 모자를 또 벗고 다니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제 와이프하고 2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먹는 이 탈모 약 같은 경우에는 2세 계획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좋은 제품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하게 된 이유가 이거 루트닉 때문에 그래요. 꼭 말씀을 후기를 얘기해야 한다. 네, 요거 끝나고 갑니다. 이걸 위해 오셨나요? 네. 주머니식으로 얘기하면 루트닉 좋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게, 원래 병원에서 치료할 때 쓰는 그 모발 성장 인자가 있대요. 근데 그 성분을 이제 병원에서는 뭐 병원용으로 쓰는 그 약이겠죠? 근데 그 성분을 농도만 낮춰서 화장품용으로 만든 거라서 성분 너무 부담 없이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탈모약 사실 아까 그냥 슬쩍 넘어가시지만 아마 뭐 발기부전 연결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쓰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조금 탈모가 걱정된다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루트닉 9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청년 면접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거 고마운 정책이죠.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면접 활동을 한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나이에서 안 되네요. 네, 거기서 걸리고요. 저는 경기도 거주자 아니고요. 저는 됩니다. 나이도 돼? 나이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아직까지 되나요? 네, 됩니다. 마음 안 넘겼어. 네.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고요. 정규직 면접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단시간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다 되니까요.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1인당 최대 6회까지 한 번에 5만 원씩 해서 총 30만 원을 경기 지역화폐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검색을 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렵고 이제 취업하기도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면접 보실 때마다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꼭 면접수당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술겜을 너무 이렇게 잘 복용하고 잘 갖고 다녀가지고 제 친구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제 친구들은 이걸 심지어 본인들이 주문해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렇게 착하게 주문을 해 먹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술겜 도둑들이 있습니다. 가져오잖아요. 만나는 날에 전화를 먼저 해요. 술겜 2박스만 갖다 줄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 거 찾아가듯.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검색하시고 술겜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서 먹어라. 그렇죠. 이게 약국에서 구입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미리미리 쟁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한 박스 금방 없어지거든요. 금방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구입하실 때 좀 대량으로. 저는 한 번에 이제 10박스씩 사거든요. 10박스. 언니는 그 정도 사야죠. 그렇죠? 그죠. 근데 10박스 사도 한 달? 아니요. 한 2, 3주 안에. 건강 챙기셔야죠. 홍삼 드시면 뭐예요. 이거 안 먹었으면 그나마 죽었습니다. 이걸로 연명하고 있다.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주 후에 한 포, 음주 다음날 한 포라고도 이제 써있어요. 복용법이.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과음하는 날은 중간중간에 한 포씩 더 드시면 훨씬 효과 좋습니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이거 액체 음료랑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술을 잘 마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술게임 진짜 좀 과하게 마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날은 세 번 먹습니다. 미리 먹고? 마시기 전에 먹고, 그치. 중간에 한 번 먹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또 하나 먹고. 그러면은 다음날에 그냥. 맞아. 아주 깔끔해요. 그럼 다음날에 굳이 안 먹어도. 업무에 지장이 좀 없죠. 이쯤이면 뭐 박스에 있는 설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세포. 대표님한테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한 포 부족하다. 중간에도 한 포 추가. 식후 한 번씩. 약처럼. 아예 약처럼. 네. 자리 옮길 때마다 회식 때는. 네, 어쨌든 지긋지긋한 숙취 남겨두시지 마시고 항상 술자리에는 술겜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싸웠어요? 궁금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아니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할 때 이제 보통 자기 주장할 때 아니라는 말 엄청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아니시에이팅이라고 하는데 영주 형도 지금 딱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간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아름다운 곳 또 예쁜 텐트가 2인용 내지는 3인용 텐트가 예쁜 텐트가 많으니까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러면은 저 혼자 진짜 캠핑 갔다 올게. 그리고 나서 예쁜 데 가서 예쁜 텐트 치고
그리고 놀다 올 수도 있으나 우리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 근데 와이프가 스케줄이 안 되니 우리 동네 뒷산이 도덕산이에요. 그래서 도덕산 캠핑장이 있어요. 그걸 어렵게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냥 너 여기서 즐기고 집에 가서 자라. 집에 꼭 아프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하러 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비 맞으면서 텐트를 치는데 각이 안 살았다고. 타프 각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제 열받기 시작했지. 아니 타프 각이 안 살든 그거는 어차피 집에 가서 잘 거면서. 사진 찍으시려고? 사진. 그리고 나서 예쁜 텐트를 갖고 갔어야 되는데 나는 비가 오는 날이니까 비 받은 쉘터를 갖고 간 거야. 그게 검정색이거든요. 근데 안 예쁘다는 거야 그게요. 거기까지 참았어. 막 웃으면서 참았어. 오, 잘 참았네. 왜냐면 거기서 화내면 안 되잖아. 그쵸. 기분 좋게 왔는데. 비 오는 날이니까 파전을 부쳐 먹자고 그랬거든요. 좋다. 그래가지고 파전 준비를 다 해갖고 와이프가 왔어요. 기름을 안 갖고 온 거야. 식용유를. 식용유를. 아하. 집이 코앞인데 가져오면 안 돼요? 순간 빡 돌았죠? 아니, 거기서 거리가, 이제 차를 몰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기름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왜 나보고 안 챙겼냐고. 그때 뚜껑이 열렸어. 형한테요? 형님한테?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왜 안 챙겼어? 이러고 만 건데, 그때 뚜껑이 비 맞고 텐트 치고 타프 치고 막 이러는데, 여기 안 예쁘다, 뭐 이러다고 다 해놓고, 음식 부분은 자기가 담당하는 거 아니었나? 그런데 식용유를 안 갖고 왔다고 해서 그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하게 얘기했죠. 야, 너는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비 오는데 남편이 땀 뻘뻘 흘리면서 치는 거 안 봤냐. 그랬더니만 와이프가 그거 원래 치기로 한 거 아니었냐. 내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건 그런데 그리고 이거 기름 안 갖고 온 거 식용유 안 갖고 온 것도 음식 하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또 한 번 2차 뚜껑이 열리면서 얘기를 안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했어요. 빨리 먹고 너 집에 가라. 그런데 어떡해. 파전을 굽다가 자기 화났다고 간 거예요. 그거 누가 치워. 그 순간에 내가 한 10분, 20분 동안은 비를 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그걸 다 걷어서 1시간 반 동안. 오늘 와이프는 갔는데 나 혼자 거기서 자고 가면 그 다음날 또 무슨 얘기를 들어. 그걸 또 다 걷어가지고. 근데 되게 착하다. 진짜. 보통 그러면 혼자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 진짜? 아니 그렇게는 안 했지만 후환이 두려워서 할 수 있나요? 우리 남편은 다 갖고 가서 다 치우고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다 치우고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샤워한 다음에 내 방에 들어가서 치킨을 시켜 먹었죠. 네. 역시 위로를 받고 싶을 땐 치킨. 그런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치킨에 소주 한 병 마시면 풀려야 되는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아니 밥 먹어. 이 정도만 하고. 화났네. 네. 근데 약간 이거는 조금 아내분이 이게 풀어주셔야 될 것 같다. 그치? 그쵸. 아내한테 좀 미안한 건 뭐냐면 이게 저의 얘기고 아내의 얘기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자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텐트를 칠 때 그러면 아내분은 뭘 하고 있어요? 차에서 이제 들어가 있죠. 왜냐면 비가 오고 있었고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맞고 있어야 되니까. 습하니까. 근데 이런 거 아닐까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영주 위원님도 텐트를 치면서 비 맞으면서 혼자 일하는 게 유쾌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동안 와이프랑 캠핑 갔을 때 내가 다 쳤어요. 네. 그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와이프도 그거 익숙하고 나도 들어가서 있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칠 때 들어가서 뭐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걸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게 친 걸 보고 이러면 기뻐해 주거든가 고생했다. 아니면 고생했다라든가 그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안 그치. 예뻐. 사진 찍었을 때 각이 안 살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뚜껑이 계속 열리는 거지.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중요하다. 저도 이거를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엄청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첫 번째 안 예뻐 했을 때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때 말해야지. 그때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맞아. 그래서 그때 막 화내는 게 아니라 뭐 안 예뻐? 이렇게 안 되고 안 예뻐 그러면은 고생하면서 쳤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서운해. 이렇게 상대가 확 미안하거든. 표현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대. 안 그러면 쌓이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상황에서도 이제 만약에 위원님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졌어. 안 이쁘다고 했을 때. 그럼 와이프는 또 그거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기분이 또 안 좋은 거야. 서로 계속 악영화. 계속. 먼저 짜증냈잖아. 이러고 나중에는. 경험 되게 많으신 것 같네요. 그런 류에. 아니 나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거는 내가 말실수를 한 건 맞아. 빨리 저녁 먹고 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얘기해놓고도 이거 실수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들었었는데 쌓였지. 그러니까 딱 듣더니만 난 그냥 갈래 하고 가버려. 전 붙이다가 갔다니까. 그 전들 다 그거를 다시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기분이 어땠을까? 텐트 아니 그럼 왜 떡볶이를 먹겠다고 떡은 물에 불어놔가지고 또 그거 다시 또 치워야 되고. 즐거웠어야 돼 캠핑이.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사실 이거 봐봐요. 부부가 그렇다. 그럴 때 그냥 한 사람이 먹고 가자. 미안해. 일단 앉아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싸움이 안 되는 거지 서로. 나 갈래. 그래 가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게 부부다. 너무 이해가는 상황이다. 너무 이해가지. 너무 겪는 상황들. 그러니까 내 상황에선 그런 건데 와이프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러네요. 갑자기 혼자 열심히 치더니만 갑자기 버럭 이렇게 난 기름이 없어서 왜 안 갖고 왔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그리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예뻐 가게 안 살았어 이 말을 아예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니까. 자기 혼자 그냥 그냥 되게 의도 없이 한 말인 거지. 그러니까 수고했어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왜 검은색을 갖고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아니 내가 감성 캠퍼도 아니고 내가 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텐트를 사고 쉘터를 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비싸고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텐트나 쉘터가 없어요. 그냥 아름답고 예뻐 보이려면 알록달록하냐 시커먼냐 이 차이야. 하얀 것도 있더라고요. 네. 하얀 것도 있더라고. 이쁘더라고. 네. 진짜 때 많이 타겠다. 면 텐트 같은 거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 이해가 너무 간다. 너무 열받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어제 어떤 새끼가 코로나 접촉했다고 네네. 자기 해설할 경기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해설을 했는데 이게 연장전에 갔네. 얼굴이 빨개져 어떤 새끼가. 어떤 새끼야. 뭐야. 여러모로 진짜 열받는 일이 며칠 사이에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제 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스포티 PD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사실 3차 접촉자라 3차 네,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니까 업체에서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 사업체에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얘기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는 끊고 기다렸는데 한 30분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위원님 그냥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영주 형님한테 이제 그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주 형님한테 바로. 근데 사실은 고마웠어. 왜냐면은 방에만 혼자 있는 게 좀 멀뚱멀뚱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게 낫죠. 안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서재에만 멀뚱멀뚱 가만히 있고 딴 거 한다고 막 편집하고 이러긴 했는데 뭔가 바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바쁜 척 해야 돼. 나 삐졌어는 이미 보여줬고, 근데 내가 바빠 이래야지. 나 계속 삐져 있어 이러면 좀 보기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해설이 또 잡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영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못하게 됐습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저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때 아니야 내가 할게. 그 이유가 이제 그 바쁜 그거였군요. 자료 준비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아내분이랑 약간 그렇게 막 좀 티격태격 기싸움 같은 게 하면 좀 져주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아내분이 먼저 손 내미는 편이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반반이고 가끔씩 내가 진짜 화나가지고 내가 이 여자한테 먼저 말을 걸지 않으리라. 이번에 진짜 화나셨죠? 네, 진짜 화나가지고 내가 진짜 평여사한테 먼저 말을 걸면 내가 송가가 아니다. 내가 평치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에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얼굴 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식. 까먹어. 아니 까먹은 것보다 피식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얘도 지금 힘들다는 게 보이는 거지.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피식 웃게 되면서 먼저 내미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바쁘게 막 일하고 있으면 와이프가 와서 괜히 과일이나 뭐나 이런 거 이렇게 쓱 넣고 처먹어 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쵸. 네. 맞아, 그런 거야, 그죠? 진짜 부부란 뭔지, 그죠? 그렇게 막 죽도록 싸우다가도. 근데 저는 그래서 짠하고. 아이 갖는 게 두렵기도 해요. 지금이야 2명의 관계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면 괜찮겠거니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도 내가 조금 뭐 내 감정이 좀 열받아서 폭발하기 직전이지만 먼저 사과를 하면은 이 부부 관계가 또 괜찮아지니까. 그런데 아이가 있으면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이가 있으면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없죠. 근데 아이가 있으면 여자들은 좀 그 아이한테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소원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와이프가 약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마치 큰아들 키우듯이 이거 먹어, 이거 챙겨 먹어. 이거 하지 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아이를 가지면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가면서 내가 자유를 찾지 않을까. 나는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섭섭할 때가 있나 봐요. 저희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개똥벌레다. 맨날 친구가 없다. 애들만 칭찬주고. 나는 약간 그런 것 같아. 남편이 예전에는 내가 이거 먹어, 이거 하지 마 이런 거를 좀 받아들였다면 아이를 낳고 나서 청소년기로 성장한 느낌? 청소년기로 반항을 시작하는 건가요? 네. 내가 이거 좀 하지 마 이러면 내가 하고 싶은데 왜 막 이런 식으로 그치. 이상해졌어.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분도 자기 공간, 자기 삶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그런데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마저도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 이거는 꼭 사고 싶어. 그럼 와이프가 이거 사지 마. 그러나 난 산다. 이스타 사무실로 시키면 돼. 그러면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주에 택배 들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통을 끌고 가더라고요. 이거 하나 다 와이프 뜻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삶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송영주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러면은 진짜 싸웠을 때 저 진짜 이런 거 시키는 거 있잖아요. 캠핑 용품 같은 거. 싸웠을 때 시키는 경우 많아요. 홧김에. 맞습니다. 홧김에. 에이, 지르자. 막 이러면서. 홧김에. 내가 이것도 못하냐. 그런데 이제 그 문자 오잖아요. 뭐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떨려? 괜히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래가지고 일로 받는구나. 네. 일로 받으면은 그래 여기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둘이 함께해서 행복하지만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내 삶이 되게 사라졌다. 아이를 낳고 나서 특히나 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렇지만 남자들도 또 그렇겠죠.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전 여성들도 자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성들은 결혼하고 나서 자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성 남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아이에게도 이렇게 인디언 텐트 같은 거 만들어주잖아요. 공간이 걔도 필요한데 뭐. 그렇지. 맞아. 근데 가끔씩 남성들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는 내 공간이 없다요. 근데 여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남편을 위해서 서재도 있고 뭐 베란다도 뭐 알아서 꾸미라고 하고 뭐 하는데 남성이 느끼기에는 내 공간이 없어요. 이게 다 와이프 공간이야. 왜 그러냐면 나는 노크하고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와이프가 안방에서 뭘 하면 노크를 하고 들어가요. 뭐 뭐라도 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라도 뭐 숨기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 매너죠. 네. 그런데 보통 와이프들은 벌컥벌컥 열어. 벌컥벌컥 열어. 그럼 애를 낳으면 안 되는데? 왜? 애 있으면은 애 안고 막 똥 싸고 그래야 돼요. 혼자 있을 때 애를 보는데 애를 혼자 보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애랑 나도 혼자 그러지. 있는데 나도 애기 안고 똥 싸지. 그렇죠. 그게 내 공간이라는 게 없어. 심지어 이렇게 뭐 공간이 배변을 없지. 할 때도 내 공간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육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 시간을 내가 컨트롤 못하고 내 공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단하다. 저는 사실 아이 생각이 없거든요. 그냥 지금 그럼 제가 몇 살인 거죠? 저 32입니다. 32. 그럼 아직 없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막 수고스러운 것도 있는데 저는 아이는 꼭 낳아야 된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네.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저는 제 인생의 뭔가 선택의 문제다. 너무 축복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다 달라서 결혼하는 게 맞는 사람.
아이를 낳는 게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닌 타입도 있거든요. 맞아. 결혼 절대 하면 안 되는 타입, 절대 애 낳아서 키우면 안 되는 타입들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게 미리 알면 좋은데 맞아. 그게 결혼을 몰라. 해봐야 아는 거니까. 경험을 애를 낳아봐야 아는 거니까. 쉽지 않네요. 어쨌든 도장을 찍어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전해봐야 아는 거. 괜찮아요. 나오면 되니까. 갔다 아니면 나오면 되니까.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들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34이 되면은 고민의 기로에 서요.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생물학적인 나이 때문에. 그래서 조급해져 봐. 네. 그래서 낳으려면 지금 낳아야 될 것 같은데 더 늦어지면 좀 힘드니까 몸도 힘들고 검사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저 애가 먼저 출산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아이가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낳기까지도 내 삶이 되게 즐겁고 행복했거든. 근데 그거를 물론 얘가 주는 아이가 주는 기쁨도 굉장히 크지만 아이를 낳기 전엔 몰랐던 기쁨이고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충족이 돼. 그냥 너의 선택인 것 같아. 나는 그 기쁨은 다른 데서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해. 새로운 감정인 거야. 내가 그런 게 되게 맞는 거고. 사랑의 감정인 거고. 저도 이제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니까 애를 좀 빨리 낳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이제 제 친구들이 난 아이들이 이제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할 시기인 거예요. 뭐 2살, 3살, 뭐 이제 막 둘째 낳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걔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되게 부러운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저도 아직 갈 길이 9마일인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역시 보배도 일찍 애들을 낳아서 둘을 키우니까 너무 이제 행복했잖아, 그게.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보배가 결혼을 안 하고 그맘때쯤에 일로 갑자기 막 엄청 성공해가지고 일이 잘 돼가지고 뭐 거의 뭐 1년에 연봉 10억씩 벌고 엄청 뭐 무슨 CEO가 되고 막 이랬어. 그럼 그 기쁨이랑 비교할 수 있냐를 비교해볼 수가 없잖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 그냥.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네요. 어렵다. 쉽지 않아요. 근데 뭘 선택하든 맞아. 다 장단점이 있고. 아니, 장단이 있지만 기쁘잖아.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면 살아. 엄청 지금 아이를 낳는 게 맞고 행복하다고 하고 저는 또 저대로 이제 굉장히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 행복하니까 괜찮아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새롭게 리뉴얼해서 돌아온 런던 방앗간입니다. 지금 랩추종윤 직원들의 자리에도 이게 하나씩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저 차에도 있어요. 이거. 차에도 있고. 네, 왜냐면 제 차에도. 네, 이게 좀 잠 깨기 좋은 그런 맞아. 용도로 저는 쓰거든요. 맞아. 씹으면 아그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즈닝들 이게 좀 좋고. 그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이제 영상으로도 한번 촬영할 때 그 이제 말씀해주셔서 저도 같이 이걸 찍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해야지? 그래도 가볍게 맥주 한잔하고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때 항상 과자나 치킨 이런 거랑 먹다가 근데 밤에 먹으면 되게 좀 부담되거든요. 다음날 좀 더부룩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저녁에는 이제 시즈닝 말고 그냥 일반으로 오리지널로 먹고 차에는 이 시즈닝된 걸로 갖다 놓고 아주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진짜 사실 이게 뭐 스트레스 해소도 좋고 술안주 뭐 책상에 차에 놓고 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검은 콩이 원래 탈모에 좋고 모발에 진짜 좋아요. 저는 부모님도 드렸어요. 이렇게 세트로. 아버지가 근데 검은 콩을 챙겨 먹기가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끼끼봤자 두유인데 검은 콩 두유도 이제 첨가물 들어가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검은 콩을 이렇게 완전히 5년 한 콩으로 먹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 진짜 곳곳에 두시고 집어 먹으면은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애용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하이볼에 빠졌어요. 네. 밤에 하이볼 한 잔 마시고 자면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지. 근데 이제 하이볼 안주로서는 사실 거하게 먹는 것보다 한 잔 가볍게 마시고 자는 때문에 이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요거 밤마다 이제 아그작아작 혼자 먹잖아요. 서재에서 와이프가 그만 먹어 이렇게 소리칠 때까지 이게 아그작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이거는 서재에서 하죠. 이거는 좀 많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그 얘기해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냐. 술 마시면서 검은 콩을 먹다니. 아니 하나를 선택해라. 몸에 좋으려면 검은 콩만 먹던가 아니면 그냥 술 먹으려면 술만 처먹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좋은 것만 때려 먹는 것보다 그래, 맞아. 믹스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죠? 안주 좋은 거랑 먹어야죠. 간을 버리고 머리를 취하는 거죠.
칼로리도 전체 다 한 통이 400칼로리인데 시즈닝 된 게 400칼로리. 그러니까 아마 검은 콩은 더 낫겠죠? 그래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잡은 런던 방앗간 간식으로 꼭 챙겨보세요. 네, 차별화된 프리미엄 홍삼 파워 NK3입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좀 선선해졌잖아요. 선선한 날씨는 좋은데 저희 집 또 비상이 걸렸어요. 왜요? 애들이 또 이제 비염 때문에 슬슬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인데 막 눈 간지러워서 긁고 막 재채기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럴 때 면역력을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면역력에 이런 홍삼만한 게 없죠. 애기들도 홍삼 먹이잖아요. 그럼요, 먹죠. 좀 달콤한 과일하고 섞여 있는 거. 애기들도 물론이고. 이거 애기들 먹어도 돼요? 이거는 좀 쓰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애기들은? 그렇지. 이거는 이제 청소년부터 정도. 그렇죠. 네네. 중고등학생 공부하면서 체력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 그리고 직장인분들, 그리고 육아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나 그쵸. 챙겨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워 NK3가 요렇게 이제 한 포씩 돼 있는데 이 커다란 홍삼포가 아니어서 일단 부담이 없는데 포 중에는 또 용량이 제일 커요. 맞아.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홍삼뿐 아니라 되게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데 부원료로 황칠, 침향단, 녹용, 산수유, 당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서 맛있어요. 저희가 항상 방송하면서 하나씩 짜먹잖아요. 네, 사람에 따라 조금 효능이 다르지만 저는 먹고 나면 15분 안에 반짝. 저는 봅니다. 이거 자리에 있거든요. 그 저희 위에 10층 자리에 있는데 원래 그 이제 타사 홍삼 브랜드에서 나온 것만 먹다가 최근에 그냥 누가 자리 이걸 놔가지고 저는 먹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근데 이제 거지?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필요한 직장인. 렙치종균이 업무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먹다 보니까 사실 먹고 안 먹고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차이가 제가 그냥 느끼기. 있다니까. 있어. 조금 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 저는 특이하게 이거 먹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점점점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먹다가 안 먹으면 확 느껴요. 맞아요. 네, 약이란 게 그렇죠. 이거 먹으면서 그동안 좀 효과를 계속 보고 있었구나. 이걸 안 먹었을 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네. 맞아요. 볼 수 있는. 저질 체력을 끌어올리고 싶으시다면 차별화된 홍삼, 프리미엄 홍삼, 파워 NK3를 만나보세요. 자, 오늘 우리 황덕연 해설위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황덕연 해설위원님의 코너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가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생겼네요. 네. 갑작스러워요, 원래. 네. 뉴페이스 알아보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김한 작가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바뀌느라고 자료는 류청 기자님 자료죠. 여기에 이제 대조해가지고 저를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근데 다만 결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갈 수가 없고 질문을 좀 바꿔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행복하신가요? 결혼은 미친 짓일까요? 좋은데요? 요거까지는 제가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결혼 안 해보고 결혼은 미친 짓인지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긴 주변 사례를 인용하는 거는 이건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꽤 많다 보니까 많죠. 저도. 예. 제 친구 애 둘인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여자인 친구들은 꽤 결혼을 빨리 한 편들이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출산을 한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가요? 주변의 어떤 반응들은? 한숨 섞인, 제가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할 때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네. 못 모르고 하면 되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결혼을 빨리 할 생각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고, 저는 그냥 결혼을 한다면 와이프랑 그냥 둘이 재밌게. 그럼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냐? 연애만 해라? 네, 연애만 해라. 그게 좋지 않나?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는 제가 30대, 40대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30대, 40대를 보면 와, 진짜 나이 많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막상 그 나이대가 되니까 엄청 어린 거예요, 이 나이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둘이 연애하고 이런 것도 30대, 40대 오해까지는 좋겠는데 과연 이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결혼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친구들도 그때는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서로 만날 시간도 별로 없을 거고 한데, 그때 만약에 내가 연애마다 헤어지면, 과연 이제 매물이 있을까?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돌싱 만나면 되지, 돌싱. 돌싱 나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가정이잖아요. 그 상황에 갔을 때 그게 또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결혼을 해서 그때까지 결혼이 이어질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아니 아이가 없으니까 나는 왜 이해가 가. 아이를 낳는 게 결혼 생활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만 살겠다. 근데 둘이 같이 서로 도우면서 둘만의 가정을 꾸리는 게 또 연애와 다른 의미가 또 있으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사회적인 제도잖아요. 근데 사회적인 제도가 생긴 게 결국은 삶의 동반자를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쵸, 가족이란 이름으로.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가족을 주었을까?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니까. 그렇구나.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결국은 얘네들이 싸워서 헤어지면 물란해지는구나. 이쪽에서 만나서 동거하다가 헤어져. 저쪽에서 만나서 동거하다 헤어져.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그러면은 이게 물란해지니까 사회적으로 결혼으로 묶어놓는 거구나. 왜냐면 일단 이혼하려면은 법정에 가서 4주 동안 또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동반자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한다. 그러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이신가요? 오늘 여러모로 빡이 돌고. 나를 잠재워야 되는데. 여하튼, 저는 지지합니다. 네. 저의 생각을요? 네.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안 하는 것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 생각이 아이가 가질 생각은 없고, 그 대신 나의 동반자, 그게 와이프로 이렇게 묶여서 죽을 때까지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거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결혼 필요 없이 그냥 동거만 하다가 프리하게 헤어졌다가 이거를 반복해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식장 탈출 출연이 시작하기 한 15분 전에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그 양성 소식을 이제 10분 그때 내기 듣고. 갑작스럽게.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또 위에서 손소 변호사님이 야 괜찮을 것 같아 가. 그래서 저는 같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선배님이랑. 네, 근데 그럼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안 가지 이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평소에 들으니까 그 이제 좀 다 경험도 많으시고 대충 어떤 상황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제 막 여쭤보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저는 이 식장 탈출은 이 랩추정연의 콘텐츠는 되게 그 소비하는 연령층이 좀 어리거든요. 근데 저는 식장 탈출은 좀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요원들 중에서도 좀 듣다가 근데 형 저는 공감이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식장 탈출 들으면 일단 재밌고 그게 되게 많이 돼요. 제가 이제 결혼을 좀 고민하는 나이대고 좀 저랑 비슷한 연령층의 친구들도 분명히 이 방송을 들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 때 하고 있는 고민을 약간 여쭤봐서 나름의 또 솔루션을 받아가면 그 나름대로 좀 재밌는 회차가 되지 않을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오늘 또 영주 형님이 계시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다고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 상태로 봐서는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 아니, 더 좋아. 그게 더 좋아. 오히려 더 좋아. 네.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역으로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하시겠네요. 네네네. 네, 질문을 받지 않겠다. 지금 거절하는. 질문 안 받으신다고요? 아니. 저요? 아니, 저한테 해주셔도 괜찮고, 제가 궁금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진행 방향은 이제 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질문을 해도 괜찮고. 역으로 질문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방송인데, 마치 무슨 협상 테이블에서 술을 던지듯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질문 거절, 막 이러고 있고. 약간 서희의 단판 그런 느낌으로. 서로 질문을 안 받으려고. 야 밀당이 장난 아닙니다. 주원이가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해가지고 지내보다가 아이에 대한 생각이. 아이에 대한 생각. 부부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서. 영주 형은 이제 매형이 저한테도 그 얘기예요. 처남도 아이 갖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들어서면 처남 스타일상 모든 게 아이 중심으로 돌아갈 거다. 맞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짜 자상한 아빠가 될 것 같아.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조금 그런지 몰랐는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전 여자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은근히 좀 이기적인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뀌어요. 아, 그래요? 아이가 되면 내가 철저히 의리되는. 아니야, 이기적인 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은. 아, 그래요? 이기적인 아빠. 아니, 저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되게 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배 누나는 그거는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라니 누나는 아니다, 이거는 이기적인 대로 이제 쭉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저희 남편을 볼 때는 아직도 자기가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아들도 중요하고 가정 중요하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제가 이 얘기 식장 탈출 초반에 했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한두 달 됐을 때 육아휴직을 그냥 던지고 왔어요. 근데 저도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는 이 회사 못 다니겠다. 빈정상하는 일이 회사에서 있어서 자기는 다른 제2의 커리어를 준비하겠다. 그러고 6개월을 넘게 쉬었거든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안 보였대요. 아기가. 아, 나중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 문제에 너무 골몰돼서 그때 저희 따로 살았거든요. 저는 거의 친정에 있고 남편은 그냥 서울에 있는 집에서 이직을 준비한 거죠. 근데 그때 정우랑 내 생각 많이 안 났어? 나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면 100일 잔치도 100일상도 그냥 친정집에서 했었거든요. 아빠 없이. 너무 저는 마음이 아픈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잘 앞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몰랐대요. 안 보였대. 근데 그게 아이하고도 정이 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맞아. 라니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게 뭐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달라질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성향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성애가 없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성향이야. 그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지점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그런 커리어에 대한 욕심, 내 거를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큰 사람인데 보통은 아이를 낳으면 왜 아이 중심으로 싹싹싹 세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더 들고 언니 말대로 아이하고 정이 더 들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출산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됐을 때 그런 결정을 했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할 때 남편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저한테 뭐라고 했었어요. 그게 아이가 없으면 가능한 얘기인데. 가능한 얘기죠. 근데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남성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이기적인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기적이라고 하면 조금 또 나쁘게 들리는데 아니, 자기중심적이라고 얘기하죠. 많이 자기중심적인 거지. 그게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결국? 그렇긴 한데. 좀 다른가? 자기중심. 자기를 먼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기적이라고 해서 뭐 와이프나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일을 먼저 해결해야지만 이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에 먼저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아주 그냥 구체적인 예로 정말 사소하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빠면은 이제 자기 자식이 있을 때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반찬 먹이고 싶고 얹어주고 싶고 뭐 어떻게 해주고 싶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렇지 않다? 그 성향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희 아빠 그런데 저희 아빠는 그냥 본인이 항상 먼저. 뭐 이렇게 뭐 아들 먼저 챙기고 그래.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고 치킨 시키면 닭다리가 아버지가 드시고 항상 좋은 거 먼저 드시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달라. 그리고 항상 뭐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언제나 하시고 가족들 만날 때도 왜 뭐 어머니 아버지 뭐 이번에 주말에 만나면 뭐 드실래요? 그럼 너희는 뭐 먹고 싶니?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난 이거다. 무조건 아빠가 먹고 싶어. 아빠가 드시고 싶어 안 먹은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 성향이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도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좀 자식이 먼저 희생적이었다면 아버지는 지금도 여쭤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가 여보는 가족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와이프 때문에 여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한 게 있어 그러면 아니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뭐 미안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고. 그냥 나는 나의 라이프를 즐겁게 충분히 즐겁게 살았다. 저희 아빠도 그냥 뭐 별 생각이 그렇게 제일 행복한 미안함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이기적일까봐 걱정하는 거는 진짜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다. 근데 또 그거를 잘 백업해 줄 수 있는 맞다. 여자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거를 너는 이기적이야 비난하고 부딪히기보다는 그냥 남편의 역할 너는 너의 커리어를 쌓아라. 이런 여자들도 내조를 할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있어요. 근데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남성분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맞아요. 결국은 아까 전에 최란 씨 남편분이 이직 문제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연봉을 깎으면서 이직했습니다. 저희 남편 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셨군요. 제가 이 방송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되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다. 그래, 맞아. 안 그런 사람들도 건강하다. 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결혼을 한다. 근데 결혼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난 결혼하기 싫어 막 이러다가도 결혼할 때가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천생연분이고 결혼을 하게 돼요. 헷가닥 도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혼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때에 적당히 만난 그 타이밍에 만난 사람이랑 그러니까 하는 결혼을 할 시기에 옆에 있는 사람이 천생연분인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이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막 그런 걸로도 많이 싸웠거든요. 결혼의 시기. 결혼 언제 할 거냐. 근데 이제 저의 전 그분은 결혼을 좀 빨리 하고 싶어 하셨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저도 일이 적은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앱추종윤 자체도 업무량이 꽤 있는 종윤 형이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회사 업무량 적지 않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많이 하고 이제 해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외부적으로 뭐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그리고 이거는 지금은 그만뒀는데 제가 사실 대표팀 일도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해외도 나갔다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지금 할 게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 안에 가까운 시간 안에 결혼을 하냐라고 해서 나는 한 35 이후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한 3년 뒤.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저랑 3살 차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9. 근데 이제 여자친구는 만약에 이제 그때가 됐는데 혹여나 우리가 이제 헤어져 버리면 여자친구도 이제 그때 가서는 마냥 적은 나이는 아니고 이제 젊은데. 완전 어린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9이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그럼 결국 안 맞는 거죠. 서로가 원하는 타이밍에 결혼을 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보통 이 남자분이 결혼을 만약에 서둘러요.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내가 먼저 여자애는 별로 결혼 생각이 없는데 내가 하고 싶어 지금. 그러면 대부분 성사가 많이 돼요. 여자들은 좀 많이 끌려가는 것 같고 제 친구들도 보면 여자애는 너무 결혼이 지금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와 생각이 없다. 그럼 보통 파토라는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거랑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얘랑 결혼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랑 결혼을 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뭐 아이 문제라든지 결혼의 시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많으면 저는 그게 잘 헤어졌다고 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덕연이 네가 40살이 되기 전까지 지금 같은 삶이 반복될 수도 있어. 계속 일이 있고 계속해서 바쁠 수 있어. 그러나 40살 되기 전에 결혼할 수도 있어. 맞아. 왜? 상황이 똑같아도. 결국 상황이 똑같아도 결혼할 시기,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결혼하게 돼. 근데 지금 이 순간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던 거야. 맞아. 왜냐면 나는 지금 이 일에 더 충실하고 싶은 거야. 마음은.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이렇게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일에 더 충실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거야. 아니 결혼을 하고 싶으면요. 돈이 없어도 결혼하고요. 네. 일이 바빠 뒤질 것 같아도 결혼하고요. 그 제가 이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너가 그 여성분에 대해서 그렇게 결혼이 간절할 만큼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부정을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좋아한다. 사랑한다. 너무 상황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만났었던 여자분들 중에 저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 누나들과 우리 형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말이 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지금까지 그냥 완전 부정이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라고만 생각을 했어서.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은 지금까지 만난 여성 중에서 그분이 최고였다. 근데 앞으로 만나는 여성이 더 최고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은 백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정말 이제 이상하고 난해한 여성분하고 사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런 여성은 제가 알아서 안 만나지 않을까요? 인생은 모르는 거야. 인생은 모르는 거죠. 식당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뭐 이런 거잖아. 어디서 옷깃이 스쳐가지고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그 좀 이상하게 그렇게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난이 누나가 얘기하면은 혹시 경험인가? 약간 계속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굉장히 공감 포인트가 많은데 그 몰입감 있게 이게 스피치 강사는 저 그래서 집에 가서 결제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네,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하시니까 어머니한테 이거를 진짜 해드려야 되나. 오해하지 마시고 말을 잘하는 것뿐이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결혼은 쉽지는 않지만 진짜 그냥 좀 타이밍이라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시기인 것 같은 게. 그게 있어. 그게 자기 시기도 있지만 상대방 시기도 있어서 그래서 상견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한쪽에서 마음이 없으면 상견례 자체도 약간 엇박자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맞아. 맞아요. 네,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빙하 머드팩. 이제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머드 하면 이제 노폐물 제거에 가장 좋은데 특히 이제 알래스카 빙하 머드팩이라서 미네랄 성분 같은 게 훨씬 좋대요.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빙하 머드팩은 한 주 1, 2회 하면은 피부가 이제 포크해집니다. 좋아지죠.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이제 날씨 좀 바람 불어오고 이러면서 올라오거든요. 하얗게. 슬슬 시작이죠. 네, 건조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건조한 거 수분만 보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질들, 묵은 각질을 제거한 다음에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머드팩 지금 꼭 지금 하셔야 돼요. 남자 써도 되나요? 남자 당연 아직 안 써보셨어요? 남자한테 머드팩이 정말 좋아요. 쓰세요 좀. 네. 아니, 저도 요새 영상 아침에 찍을 때마다 조은 형이 맨날 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올라온다고.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약간 포지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영상 찍을 때는 황덕현, 네, 음성에는 최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송영주 해설위원님이 들고 있는 게 지금 요새 화제 수면팩. 고가의 피테라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와이프가 이거 더 받아올 수 없으면 주문해라. 주문해라. 네, 거의 다 썼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극찬이에요. 맞아요. 네, 제가 기포가 생겨봐서 아는데 그 뽀글뽀글할 때의 그 느낌이란 그렇죠.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다음날 촉촉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수면팩은 그냥 자기 전에 왜 다 뭐 스킨, 로션, 크림 바르지 않잖아요. 수면팩은 진짜 세수하고 저거 하나만 바르고 흡수시키고 주무시면 됩니다. 그럼 스킨 로션 안 발라도 되나요? 안 발라도 돼요. 너무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더 좋아요. 완전 좋은데요? 이제 배워가시네요. 자, 뽀얀 얼굴 기대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대표가 직원들에게 무관심한가. 이렇게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은 콩밖에 몰랐어요. 직원들에게 이거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술 깨문이 이제 있으니까 찾아먹었고. 검은 콩만 놔주고 화장품 피부도 관리를 안 해주고. 그래놓고 아침마다 얼굴에 각질 생겼다고 지랄하고. 이게 이주원의 실상입니다. 아니 영상 찍을 때 할 말이 생겼네요 제가. 네, 이런 거 주고 뭐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 보배가 들고 있는 게 이게 클렌징 폼이에요. 클렌징 폼도 워낙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제품을 사실 다 사용하시면 그러니까 세안하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빙하 머드팩, 매일 밤 수면팩 이렇게 쓰시면은 제일 좋은 시너지 효과 볼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이게 기존에 이게 선물용으로 좋았던 A세트, B세트 여기에서 클렌징 하나, 머드팩 하나, 수면팩 하나 구성으로 C세트가 구매가 돼 있대요.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추석 선물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머드팩이나 수면팩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이스타TV라고 적어주시면 15,000원 상당의 휴대용 세트를 증정한다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이스타TV라고 적어야 돼? 식장 탈출이라고 적어야 돼? 다 되나봐요. 다 되죠? 네. 네네. 이스타TV 아니면 식장 탈출 적어주시면은 휴대용 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왕이면 식장 탈출. 검색창에 소노코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스타TV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고의 기프티콘 발송업체 샌드비입니다. 네. 샌드비는 저도 써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제 그냥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한번 샌드비 아마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검색창에 샌드비 치시면 되는데 하고 들어가면 너무 인터페이스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직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단체로 쏘실 때 회사분들한테 단체로 친구들한테 단체로 보낼 때 그냥 쭉 번호만 긁어가지고 입력하면 되니까 정말 간편하게 보내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상품군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명절 선물하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을까 그렇죠. 비대면 시대에 딱인데 저는 샌드비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 CU 상품권을 받았어요. 5,000원짜리. 그러니까 네. 업체에서 단체로 받았던 거죠. 근데 그게 보내는 사람, 발송을 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은 게 만약에 CU 상품권 5,000원짜리가 왔다. 그러면 이 5,000원을 4,500원에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에 500원이다 이러면은 뭐 그게 뭐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100개다, 1000개다 이러면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량 발송하실 때는 꼭 샌드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판관 선문선 사연이 왔는데 이것도 26살의 남성분이거든요. 서경주 해설위원님이 읽어주시면 너무 안 맞을까요? 안 맞죠. 26안 맞 너무? 가능할까요? 안 맞죠. 이거는. 일단 해보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1년 넘게 복무 중인 마포구 사는 26살 공익 JFK입니다. 약간 컬트쇼 같아요. 네. 어린이집 선생님의 심리가 궁금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작년 4월부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또래이기도 하고 제가 여초과를 와서 여자 무리에 잘 섞이는 성격이라 코로나로 인해 회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친해진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중에 저보다 4살 많은 선생님이 제가 오해할 정도의 행동이나 말들을 많이 합니다. 26살이니까 4살 많으면 30살이죠. 아하. 네. 사건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건 1. 시작은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제가 반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을 때 그 선생님이 다리가 어떻게 여자보다 더 이쁘냐며 제 맨다리를 갑자기 만지셨습니다. 만졌다고? 맨다리를. 이게 어떤 느낌으로 만진 거지? 이렇게? 아니 어떤 느낌으로 만지든 어쨌든 터치는 조금 과하다. 다리를? 그러니까 여성분이 남성분 다리를 쓸어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리를 만졌다는 게 수고했어 하고 허벅지를 툭툭 치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종아리 알을 이렇게 만졌거나. 종아리 알을? 아니 굳이요? 왜 만지죠 종아리? 거 아닌가요? 아줌마들 중에 그렇게 네네네.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해봐봐. 다 반바지를 입었어. 근데 다리가 어쩜 이렇게 여자보다 더 이뻐? 그러면서 어디를 만져? 그러니까. 그 남의 종아리를 어떻게 만져? 허벅지가 아닐까요? 다리라고 해서. 근데 반바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허벅지를 만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허벅지 이렇게 그러네. 만져? 하여튼 허벅지든 종아리든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이후에도 습관적으로 그러는 건지 손목이나 팔 쪽을 꼭 만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의도적이다.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이게 중요한 거거든. 즐겼네. 네. 즐겼어. 이게 만약에 싫었으면 이거 성희롱이거든요, 이거. 네. 아유, 이분이 4살 많은 선생님이 만졌을 때 웃었어. 좋았어. 좋았던 거야. 그리고 참. 네. 그리고 제가 남자 비율이 10%도 안 되는 여초과를 오래 다녀서 습관적 스킨십을 자주 받습니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스킨십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자주 봤다. 근데 잠깐 얘기하자면 여초과고 뭐고 습관적 스킨십이라고 하는데 습관적 스킨십은 없습니다. 스킨십은 의도예요. 100%인가요? 이거 말고는 의도야. 웃을 때 이거 말고는 의도야. 100% 의도예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지금 봐봐요. 얘기하면서 손목이나 팔 쪽을 만진다는 거는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이런 느낌이거든. 이게 쉽지 않지. 야, 이게 어떻게 습관적으로. 이건 의도지, 이거는. 이게 습관적으로 누구한테나 했다면 누구든 다 꼬시고 싶은 여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런 거다. 주변에 있나요? 아니, 저는, 이거 너무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분이 계셨는데, 네. 되게 예쁘셨어요. 그리고 저랑 그 집이 비슷해가지고, 이제 뭐 맞으면 같이 퇴근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그분은 진짜 그게 좀 만져 자꾸? 아니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좀 착각을 했죠. 날 좋아하나? 그러니까 뭐 관심 뭐 꼬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어떻게? 아니 그냥 저는 그냥 뭐라고 해야지? 갑자기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냐 아침 시간에 이렇게 쭉 줄 서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쭉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팔짱을 이렇게 확 팔짱을 네. 팔짱을 낀다. 그 친한 친구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팔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 서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있지. 그거는 오케이죠. 이건 할 수 있지. 네. 팔짱은 너무. 달려와서 이렇게 팔짱을 껴? 네. 그거. 에이. 그래서. 꼬시는 거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처음에.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나? 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쵸. 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걸 보니까, 그냥. 누구에게나. 네, 약간 그런. 다 꼬시고 싶은 거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넘어와라.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다 꼬시고 싶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도 그런 걸 하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도 꼬시고. 그래. 재활용도 꼬시고. 다 꼬시는 거지. 그런가요? 꼬시는 거. 뭐 어떤 남자든 다 꼬셔서 옆에 두면 좋은 애들이 있죠. 경험은 아니죠? 있잖아요.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되게 싫어하는 거. 그 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 있지. 옆에 많이 진열해두고 싶어. 그런 게 이제 약간 어장관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왜냐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필요할 때 이분하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저분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자 어쨌든 그래도 좀 일단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너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 좋았으니까. 네? 그러려니. 저는 그냥 친하게 잘 아직도 지냅니다. 아직도. 네네네. 아직도 스킨십 받으면서. 그러면은 그런 스킨십을 허용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요? 팔짱 끼고 이럴 때? 좋았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이분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싫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내 몸이 닳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웰컴. 웰컴. 네, 나는 개방적이다. 자, 사건입니다.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이 시작된 건 훈련소 때 잘랐던 제 머리가 원래대로 자라기 시작한 작년 10월부터였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가 돌아온 기념으로 염색 파마 등을 하고 출근했습니다. 40대 유부녀 선생님이 연예인 같다, 멋있어졌다 등등 주점 리액션을 하셨는데 야 잠깐만 왜? 잠깐만요. 주점이라고 그래? 왜? 잠깐만요. 왜요? 40대 유부녀 선생님이 연예인 같다 멋있어졌다라고 했는데 왜 40대 유부녀 선생님이 하면 주접이죠? 왜 주접 리액션이죠? 만지면 괜찮고. 아니 멋있어졌다는 게 왜 주접 리액션이죠? 진짜 슬프다. 네. 야 어디 가서 슬프네. 어디 가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제국이한테 맨날 해줬네요. 자주 해야 되겠다. 아니 이런 리액션이 듣기 싫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데 지금 40대 유부녀 선생님이 해서 약간 주접 리액션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 PD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중해야 되겠네요. 네. 40대 그냥 선생님이었으면 주접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유부녀라서. 유부녀 선생님이 아니시잖아요. 전 유부녀고요. 아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머리가 깠네 이러고 하지 주접만 말아야지. 빼면 상관없어요. 근데 주접이 주접이 너무 강렬해서 그래.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야, 그럼 생각해보면 굳이 주접이란 단어를 넣은 이유가 뭐냐고. 너무 주접인 거야 생각하기에. 아까 전에 덕연이 보면서 얼굴 굉장히 작으시네요. 이러고 이제 덕연이는 머릿속으로 이런 주점 리액션을 이랬을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맞지. 그렇잖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넘어가죠, 이거. 네. 네네. 옆에 있던 그 선생님도 JFK 선생님 잘생겼죠? 요새 연애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저랑 둘이 교실에 있을 때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없다고 하자 그 선생님은 제가 여자친구한테 되게 잘해줄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였고 속으로 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나 보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별 의미 부여 안 하고 그냥 유치원 선생님 직업적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딱딱하게 대답하냐. 와. 그런 거 말고 여자친구나 애인 상대로 유치원 교사 어떠냐고 물어본 거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여기서 끝 아닌가요? 노골노골. 더 생각할 게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근데 남자친구는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들어와. 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확실히 틀딱인가 보다. 보통 이렇게 들이대려면 내 관계를 정리하고 들이대는데. 그 뭐 정리하려고 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쵸. 모르는 거야. 순서가 중요한가? 맞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하다 이제 환승 이별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사건 3.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이거 시간 순서네요. 그 선생님이랑 둘이 교실에 있을 때 왜 둘이 교실에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 크리스마스에 JFK 선생님 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구썸녀와 크리스마스에 만날까 하는 계획이 내심 있어서 약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마치 그 선생님이 저에게 크리스마스에 시간이 있냐고 묻고 제가 거절한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선생님은
썸녀요? 라고 말하더니 이후 저에게 말을 거의 안 걸었습니다. 업무적인 카톡을 할 일이 있어 번호를 알아야 됐는데 다른 선생님 번호를 알려주며 그 선생님께 말하면 된다는 식으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이게 주접 아닌가요? 아니 아까 그 형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둘이 교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 저는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설계였다고 봅니다. 거죠. 네, 이건 맞아, 일부러 맞아. 왜냐면 저도 사실 그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괜히 우연인 것 같이 하면서 괜히 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아니 왜 술 먹다가도 단체로 술 먹다가 내가 관심 있는 사람 나가면 나도 술기가 되는 척 나가잖아. 100%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해요. 바로.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지. 자주 보게 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갑자기 지나가다 들렸어. 회사 앞에 왔다가 잠깐 있는데 뭐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 자주 마주치게 되는 건 무조건 작업입니다. 그거 회사 앞에서 한 6시간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보는 거지 짬을. 그런데 이 여성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갈아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으로 이제 상대를 바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정리하고 만나볼 생각. 만나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봤다 했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여자가 남자한테 크리스마스에 시간이 있냐고 먼저 물어보고 이건 진짜 120%입니다. 맞아, 진짜로. 맞아. 200%. 네, 진짜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 썸녀요? 하고 얘기하고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 했잖아요. 혼자 삐졌어. 네, 이건 자기가 그냥 삐진 자기는 여자친구가 없는 줄 알고 나도 이제 남자친구랑 뭐 관계가 좋았을 수도 있고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관계가 좋은데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이상형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뭐 꼬셔보려고 했는데 썸녀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발을 빼야 어디 가서도 나 걔랑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물어봤는데 썸녀 만날 거예요. 그러면 그거지. 아니 나한테 철벽을 치고 썸녀를 만나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썸녀를 선택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다르게 말할 수 있는데 썸녀라는 단어를 썼다면 거절이다. 아니면 여성분이 생각이 많은 분이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연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썸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건 썸녀가 있든 없든 철벽이다. 나를 거절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이 남자분이 썸녀라는 단어를 보니까 쓰진 않았네요. 아니 썼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썸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라고 굿썸녀와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남자분이 썸녀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뭐 무슨 약속이요? 이러고 뭐 했겠지만 선생님이 썸녀요? 이거는 이 남자분이 뭐 예를 들어서 막 대화를 주고받다가 누구 만나는데요? 막 하다가 그냥 뭐 썸녀 이렇게 쓴 거야 이 단어를. 꽂힌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썸녀요? 진짜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태도가 딱 변하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26살이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 굳이 썸녀를 만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 약속이 있어요.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약간 뭐 이랬을 거야.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크리스마스 누구 만나는데요? 뭐 이렇게 주고받았겠지. 그쵸 100%죠. 근데 여기서 그냥 그냥 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이래도 되는데 그럼 아예 그랬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남자를 친구를 막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냥 썸녀 뭐. 근데 여자가 썸녀요? 아주 100%라니까요, 이거. 썸녀예요, 이거. 너무 웃기다. 참. 그러니까 사건사, 시간이 흘러 다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터치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헐렁한 옷을 입고 과감하게 고기를 숙이는 동생이 찾아섰습니다. 야, 이거 거의 김부성과 권상우 관계인데? 이 정도면은 이 여자분이 이 남자가 너무 이상형 아니야 지금? 그치?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 헐렁한 옷을 입고 이렇게 숙이는 이런 행동들 감사한가요? 웃기지 않아요? 사실 뭐 땡큐긴 한데 근데 이게 헐렁한 옷을 입고 과감히 고개를 숙이는 동작이 한두 차례 있으면 모를까 잦으면 효과는 떨어져. 그래요? 네. 그치, 이게 뭐냐면 그래요? 볼 수 없는 게 가끔 보이면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장면인데 자주 보게 되면은 원래 저런 분이구나. 해픈 장면이 되죠. 이럴 수가 있다고. 근데 그다음 문장을 읽어주세요. 네. 그다음 중요해요. 아무래도 애들을 상대하다 보니 고개를 숙이는 동작을 자주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과 있을 때는 손으로 옷을 잡고 숙이지만 유독 제 앞에서는 과감한 느낌이다. 이거는 그냥 나의 성숙미를 봐라 이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좀 과하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웃기잖아.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잡아야 하는데 이분 앞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야 이거는 너무 대놓고 꼬시는 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JF 케네디님의 느낌 아니겠죠? 네? 느낌인 거 아니겠죠? 아 설마.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만 내 앞에서만 이렇게 숙인다는 게 이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지 맨날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숙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냥 하도 막 갑자기 다시 터치하기 시작하고 예전에 썸녀요? 이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왜 또 내 앞에서만 막 저렇게 약간 해석이 과하게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마지막만 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의도적이다. 헐렁한 옷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옷을 안 입었었을 텐데 헐렁한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이 여성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일단 터치를 했어. 난 너 좋아 하고 터치를 했는데 얘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 여자친구 있니? 그러면서 여자친구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 그 이쯤에서 알아야 될 텐데 얘가 몰라.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만나서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때 뭐해? 썸녀 만나요. 뭐야 얘? 안 되는구나 얘랑.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몸으로 꼬시는 거야? 시간이 흘러서 또 터치를 하고 하는데 얘가 아직까지 모르니까 조금 더 나의 성숙미를 꼬셔보아야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더 단계를 올리자. 근데 이런 게 진짜 있어요? 약간 코미디 같아요. 그렇죠. 어필할 만한가 보죠. 그렇게. 보여줄만 한가 근데 보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보통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얼마나 쓰게 되는 거예요? 90도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아직도 지금 확신을 받고 싶어하네.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사연 중에 나왔던 굿선녀와는 데이트처럼 즐기긴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인지 긴 밀당으로 긴장감이 사라진 굿선녀보다 1년간 저에게 말을 걸어왔던 선생님이 더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이지만 분명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생님은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근데 1년 동안 그랬어요. 1년 동안. 이 선생님은 저에게 마음이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지금 이분 이상을 이렇게 썼잖아요. 모를 리가 없는데 이분이 지금 26살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도로 질문하신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든 근데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그 직구가 가장 좋아요. 항상 얘기하는데 고민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대화해라. 직구를 던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터치하고 이런 상황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저에게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귈 마음이 있으면 전 선생님이 좋습니다. 그냥 대리대. 갑자기 뭔 소리야? 부장님 아니야 지금? 이상해? 너무 70년대 아니에요? 세상에 대고 말았네. 아니 그러면 제가 언제요? 이러지. 그래. 제가요? 이러면 뭐라고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추석 연휴에 이번에 뭐 하세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가야지. 나를 터치. 다시 갑시다. 제가 보기에는 직구를 던지는데 약간 변화구를 섞어서 명절 때만 하세요. 좋겠네. 결론 직구가 아니네요. 이거 변화구를 던져야 된다. 이거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두 직구지. 물어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가장 좋죠. 맞아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너무 막 그렇게 그렇게 터치하시던데 저 좋으세요? 저는 참 좋거든요. 약간 이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야기를 좀 돌려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도 그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지금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 문선 누나나
라인 누나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터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그 행적들을 다시 되짚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 3번 해봐요. 내가 마음이 있다만 보여주면 돼. 저 세 번째. 아니. 이대로 매장당할 것 같아. 아니. 그냥 이럴 때는 와, 난 직장 탈출한 중에 제일 웃겼어요. 아니, 직장 아니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JFK니 제일 웃겼어. 4살 많은 이분이 정말 좋지 않으면 그냥 잊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솔루션을 주기가 어렵네요. 지금 이건 다 된 밥입니다. 다 된 밥이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제가 보기엔 조금만 더 있으면 이 여자분이 다시 한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건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주말에 뭐 하세요? 그냥 가볍게 넘어갑니다. 뭐 같이 내 얘기가 저 얘기야. 영준 아니 어떻게 그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위원님처럼 하면 다 된 밥에 젤을 이렇게 뿌리는 거야.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물어보셨죠? 저는 이렇게 만지시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썸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그거 참 좋네요. 그냥 가볍게. 네, 가볍게. 최대한 담백하게. 제일 좋습니다. 물어보세요, 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케줄 한번 잡아서, 그러니까 뭐 사귀자 이런 게 아니라 따로 한번 만나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맞아. 따로 만나면 더욱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이분 저는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더 궁금해진다고는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본인이 진짜 사귈 마음이 있었으면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빨리 물어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물어보라 했잖아요. 만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술 한잔 해갖고 나서 선생님 근데 그 작년에 그러니까 막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진 않아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해를 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사귈 마음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그냥 안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냥 가볍게 밥만 먹고 끝내는 걸 추천드리고 사귈 마음이 있으면 뭐 밥 먹다가 하는 건 좀 그렇고 나중에 술자리가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서 착각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조금 호감이 있는 걸로 네, 착각을 했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내 착각인 줄 알고 이렇게 됐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줄 거 아니에요. 좀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네, 딱 좋지 않을까. 네, 그 정도 좋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분이 이 선생님이 지금 1년에 이런 에피소드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단계를 봤을 때 그냥 조금 시간 얼마 안 있다가 이 남자분이 심지어 먼저 제안하기 전에 물어볼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적인 분인 것 같아. 그러지 않아도 남성분이 있나 보다, 그렇죠? 주말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들을 수 있나? 주말에 뭐 하세요? 물어보면은 이 여성분이 흔쾌히 응해서 같이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은 알아서 본인이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 여자가 먼저 얘기할 것 같은 맞아. 기회를 잡으면 굉장히 과감한 옷을 입고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괜히 숙이고. 네. 혹시 그러는 가는 날이 장날일 확률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준비를 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냈잖아요. 제가 뭐 이분하고 안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굿썸녀와 밀당을 1년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여성 사귈 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확 사귀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이분도 느끼긴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적나라하게 적어놨잖아요. 지금.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시작은 작년 여름부터였습니다. 이러면서 시그널을 정확히 느꼈는데 1년이면 굿썸녀랑 만나다가 헤어지고 이분을 만날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연을 보낸 게 맞죠? 시그널을 보낸 거 맞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성분에게 뭐 저녁에 아니라 주말에 시간 있냐 뭐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때 그랬다 뭐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글로만 보자면 이거는 확실한 시그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송영주 해설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치? 어때요? 이런 남자 어때요? 너무 싫죠. 썸만 타고 있는 거. 너무 그러니까 이걸 진도를 너무 지지부진하게 가면은 이렇게 돼요. 3번 이내에 끝내야죠. 그래. 전 무조건이거든요. 둘이 밥 3번 저녁에 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럼 그거는 끝이야. 못 사귀어요. 그거는 못 사귀는 관계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성분이 작년 연말에
참다 물어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하냐. 맞아. 이제 썸녀 얘기가 나오니까 썸녀요? 이렇게 나간 거지. 이게 딱 맞는 게 자 여름에 시작이 됐어요. 7월이라 치면 12월에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름부터 시그널을 나는 보냈는데 12월이 됐는데 얘가 반응이 없네. 그래서 이제 던져봤지. 크리스마스 때 뭐해? 했는데 여기서 썸녀 얘기를 갑자기 하네. 그럼 이 새끼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 선생님이 그렇게 과감한 스타일도 아닌 거야. 이 여자 선생님도 이 시간을 봐봐.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때 안 됐다가 지금 1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나올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제는 마지막 단계다. 아까 전에 뭐 덕현이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한 것처럼 헐렁한 옷을 입고 과감하게 고개를 숙이는 동작 자체가 이 남성분이 약간 착각을 했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주말에 뭐해요? 하고 나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사이는 될지언정 연인 사이로 못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야. 그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연말이 마지막 찬스 같은 기회였는데 그때 지나고 나서는 그냥 친한 친구나 동생처럼 여자는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이 남성분이 빨리 약속을 만들어야 됩니다. 진짜. 네.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같은 직장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되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만났다가 잘 안 될 경우 뭐 어때?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이제 공익 근무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1년 넘게 복무했대요. 끝나. 이제 곧 소집 해제예요. 이쯤에 2년이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면 되지 뭐 어때? 그래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그랬다. 그래.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었다. 여성분이 그러면 남성분이 사실은 같은 직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게 됐다. 근데 이제 복무 기간이 1년도 안 남았으니 좀 적극적으로 나갈 생각이다. 좋은 핑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영종 막판에 성공하셨네요. 탈락에 성공하셨네요. 원래 끝이 중요한 거니까. 나갈 뻔했는데. 그러면 편집해. 편집 안 되는 거 아시죠? 알았다고 해놓고. 어쨌든 이 연애 진짜 타이밍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뜸들이지 마십시오. 맞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막 너무 간보고 너무 썸 타고 이러면은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불이 이렇게 확 펴야 되는데 꺼져요. 맞아. 같이 불타오르기가 쉽지 않아. 맞아요. 잘 돼서 후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기대됩니다. 후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왜요? 네? 뭐 할 말 있으시죠? 아니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오늘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방송 끝낼 때가 됐거든요. 더불어서 송영주 해설위원님도 이제 좋은 결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결말이라니까 끝을 내야 될 것 같잖아요. 좋은 화해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식장 탈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원년 멤버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